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음식 그리고 식당에 관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B급 주방장 박찬일 에세이라는 부제가 붙은 미식가의 허기, 이 책입니다. 오래된 음식점에 관한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지은 동일 인물입니다. 원래 박찬일은 문해창작과를 나와서 잡지사 기자를 하다가 요리사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취재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적성이 좀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빨리 때려치고 요리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커튼 뒤에서 손님과 대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요리사여서 좋았다고 합니다. 요리사를 하면서도 간간히 요리에 관한 글을 써왔는데 이 글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낸 것이 바로 이 미식가의 허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음식과 식재료에 관한 얘기가 많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식당과 요리사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1882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인천항이 개항되면서 중국군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병참 지원 상인들입니다. 그들이 먹었던 요리집이 화교요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음식 짜장면과 짬뽕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막상 중국에는 짜장면과 짬뽕이라는 요리가 없습니다. 제가 중국을 몇 번 갔지만 짜장면과 짬뽕을 시켜서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음식을 먹어본 적은 있지만 짜장면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관한 조사와 연구가 좀 빈약합니다. 이건 짬뽕도 마찬가지입니다. 짬뽕이 언제 어디서 시작됐느냐 또는 나가사키에서 왔느냐 중국 산동 초마면에서 왔느냐 이런 논의들이 조금 있을 뿐이지 이게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증명된 바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양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꽤 많다고 박찬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금과 미원입니다. 소금은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양념입니다. 우리나라 요리의 기본 양념인 된장, 간장, 고추장이 모두 소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짜게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가장 짜게 먹는 민족은 아닙니다. 일본 라면은 한국 라면보다 훨씬 짭니다. 이탈리아 스파게티도 굉장히 짭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것은 짜야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짜게 먹는 이유는 우리가 뜨겁게 먹기 때문에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일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원, MSG에 관한 거죠. MSG는 몸에 나쁘다고 해서 한때 크게 문제가 된 적도 있고 이 MSG를 쓰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내세웠던 아주 유명한 음식점이 MSG를 쓴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MSG는 우리 주방에서 추방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또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엄마 손맛, 사실은 이것이 미원의 맛, MSG의 맛이다. 우리가 흔히 맛있다고 얘기할 때 감칠맛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감칠맛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MSG 맛이라는 겁니다. MSG를 쓰지 않고 이 맛을 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기와 채소와 해물이 필요한데 그 많은 식재료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비용도 굉장히 엄청날 거다. 그럼 단가가 엄청나게 높아서 지금 우리가 먹는 단가로는 이 맛을 내지 못한다. 이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던 상식과 현실이 이렇게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양념을 식탁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소금과 MSG가 같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평양냉면, 그 평양냉면의 원료는 당연히 평양이겠죠. 제조법을 설명한 북한의 책에서도 만내기 소금을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MSG입니다. MSG는 우리 몸에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단가를 줄이거나 광범위하게 쓰기 위해서는 MSG가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MSG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국수 종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탈리아입니다. 운송이 발달하고 기계공업이 성장하면서 이탈리아 남부에서 마른 스파게티를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국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좀 고급 요리였습니다. 옛부터 밀을 곱게 재분하는 것이 쉬운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급 음식으로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국수는 빵을 그냥 쓰는 것보다는 훨씬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저 버터를 바르거나 속에 뭘 채워넣던 빵과는 달리 국수는 다채로운 요리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면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라면을 인스턴트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일본과 한국의
사람들이 먹는 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생애 최초의 요리를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라면을 꼽지 않겠습니까? 제일 간명하게 빠르리 할 수 있고 그리고 맛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라면이기 때문이죠. 제 경우에도 그 알프스 그 융프라우 한 3,800m 되는 고지대에 갔는데 휴게소에서 한국 컵라면을 팔고 있더라고요. 당시 가격으로도 굉장히 비싼 5,000원이었지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일본은 라면을 가게마다 독특한 비법으로 만들곤 하는데 우리나라는 라면 회사에서 다양한 라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먹는 사람에 따라서 계란도 풀고 뭐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을 넣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먹는 라면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인의 소울푸드 하면은 라면이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먹는 음식을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좀 맛집을 찾아서 다닌다 또는 내가 맛을 좀 가리지 하는 사람들이 제일 첫손에 꼽는 것이 평양냉면일 겁니다. 평양냉면의 뭐 종갓집 또는 우리나라 평양냉면 10대 명갓집 거기서 파는 평양냉면들은 대체적으로 밍밍합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이 음식 매니아들은 이 맛에 빠져듭니다. 냉부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냉부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철칙 중에 하나는 절대로 가위를 대지 않는다, 끊어 먹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 평양냉면의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이 서울에 있는 우레옥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필동면옥, 을지면옥, 을밀대, 평양면옥 이런 가게들이 평양냉면의 명가로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받아 왔기 때문에 새로운 가게가 이런 명가의 반열에 오르기는 어려운데 최근 들어와서 식당이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신흥 강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벽제갈비에서 출발한 봉피양, 여의도의 정인면옥, 판교의 능라도 이런 데들이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찬일은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 그리고 식당에 있는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셰프들, 아주 유명한 요리사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런 스타 셰프들, 스타 요리사들을 몇몇을 제외하면 대다수 요리사들은 식당 노동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직에 대한 불안감과 저임금, 기술 습득에 대한 갈망, 산업재해의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주방을 지키는 노동자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요식업을 지키고 한 걸음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이들이 K푸드의 주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 미식가의 허기는 현직 요리사가 썼습니다마는 요리의 비법이나 맛집을 소개하는 책이 아닙니다. 식재료와 음식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기자였던 만큼 글도 대단히 쉽게 썼습니다. 여러분도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 미식가의 허기에 주는 별점은 3입니다.